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잇따른 항공기 사고 관련입니다.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시작된 곳은 기내 뒤쪽 선반. 승객들도 머리 위 선반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했고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행기 날개와 엔진에서는 발화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승객들이 기내 선반에 올려둔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가 발화의 원인이 된 걸로 추정됩니다. 승객들이 갖고 들어간 어떤 짐 속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당시 왜 불을 빨리 끄지 못했을까? 매뉴얼에 따르면 승무원이 소화기나 발화물체를 물에 담가 촉이 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은 비상탈출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어떤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 항공사 측은 상황이 급박해 화재 대응 안내방송을 하지 못했지만 기장에게 알려 비상탈출 명령을 받은 뒤엔 육성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멀전시 체크를 해야 되고 외부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절차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승객들이 직접 비상구문을 열었던 점과 관련해선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191석인 사고기에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는데 기장과 부기장을 제외한 승무원은 법정 최소 기준인 4명. 실제 탈출에 사용한 비상구는 7개로 긴급 상황 때 모든 비상구의 안내가 이뤄지기 힘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대처 과정에 규정과 지침 위반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 보셨지만 보조 배터리가 발화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던데요. 초기 이제 사고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발화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선반에 올려놓은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발화가 됐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제 항공사마다 이제 그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다 틀리고 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이제 배터리들을 서로 이제 닿지 않도록 개별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공고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규정을 또 통일화해야 할 필요도 있고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노출된 단자를 이제 전연선 테이프로 감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 비행기에서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보조 배터리가 어떻게 됐길래 화재 원인이 되지라고 좀 궁금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내외 사례를 보더라도 네네네. 이 항공기 내부에서 이 전자기기 혹은 이렇게 휴대용 배터리 에 대한 화재 사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게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이륙을 할 때 안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좌석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나 끼게 되는 경우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라고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그리고 이 휴대용 배터리에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가 압박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발화가 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항공사에서도 이 기내 수화물로만 배터리를 이제 160와트 미만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해왔었고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발표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기내 화재가 이 배터리를 통해서 일어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바로 승무원의 대처로 인해서 혹은 그 매뉴얼에 따른 대처로 인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착륙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에도 이제 대만 공항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보조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이제 회항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우리 승객들도 이제부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 배터리로 인한 이제 화재 사고, 항공기 화재 사고는 계속 있어 왔지만은 초동 조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동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큰 사고로 지금 이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 이후에 에어 부산에서는 지금 7일부터 이제 기내 화재 위험 노출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탑승 전에 이제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수화물에 이제 붙이지 못하고 이제 기내에 이렇게 소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표식을 부착해서 여기에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걸 표식을 하고, 그리고 직접 이제 휴대를 유도를 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화재의 징후가 보이면은 초동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내 이제 규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기내 안내 방송 같은 경우에도 안내 방송을 기내에서는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송을 좀 강화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승무원 교육과 이제 화재 대응 훈련을 또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승객들이 다 탈출을 해서 참 정말 다행한 일인데, 승객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경상의 승객 일부가 나왔다는 부분은 그나마 정말 다행인 지점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전후 정황을 이 사고조사위원회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전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렇게 승객이 만약에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는데도 비상문을 개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공보안법 23조 46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화재 사고가 일어나게 된 기간이 아무래도 무안공항의 그 참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트라우마가 더욱 작용을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내 화재, 특히 휴대용 배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한 부분은 워낙 기내 안에서 잦은 사고였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는 상황이라 승무원이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에어부산은 2023년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에서 운항 신뢰성이나 또 안전성에서 계속해서 최고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국적기 중에서도 안전성에서는 거의 최고 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만큼 승무원 교육부터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은 잘 지켜져 왔는데 이번에 어떠한 변수가 있었는지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에는 큰 무리 없이 모두가 탈출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사실상 비상문이 열려서 비상탈출구를 이용을 하실 때는 짐을 모두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가방을 들고 나오는 승객부터 여러 가지 승무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사고조사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난 두 비행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잖아요. 그러면은 LCC의 정비 역량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예, 정부에서도 이번 이제 잦은 항공기 사고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대응 방안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항공안전혁신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되었고, 이게 3월 달에 항공안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4월 달에 이제 혁신 대책을 지금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LCC 정비 역량이나 그리고 높은 항공기 가동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건설이나 운영 규정, 그 운영 규정이 불일치하는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하는 것들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항공사의 이제 운항 인허가 시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객들도 이렇게 위급 상황이 처했을 때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짐이나 이런 것들보다 본인의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안전 문화가
먼저 형성이 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LCC뿐만 아니라 항공기 사실은 전반에 대한 좀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펼쳐낸 이제 항공철도사고 사례집을 보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발생한 항공기 사고들을 좀 통계를 내봤을 때 65건 가운데 34건이죠. 52.3%가 조종사 과실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품 결함이나 난기류 그리고 시설 관리, 엔진 결함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승객의 소지품에서 시작된 발화이기 때문에 기체 결함이나 뭐 정비 결함, 조종사 과실은 아니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출범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도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시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가덕 신공항이 개설을 한다라고 하면 LCC 통합본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LCC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 라인은 가덕 신공항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좀 준비를 부산시에서도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